평온한 일상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 팀원들은 리더 도미닉이 테러 조직의 사이퍼와 손을 잡고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팀원들은 최고의 동료에서 최악의 적으로 변한 도미닉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과연 도미닉은 어떤 이유로 배신을 한 것일까?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빠입니다. 분노의 질주 8번째 영화 더 익스트림을 보고 왔습니다. 좀 전체적인 느낌을 이렇게 좀 말을 해보자면, 영화 시작하는 순간부터 중간 부분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도 정말로 좀 이렇게 좀 심장이 요동친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좀 재밌게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오늘도 영화의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찝어보도록 하죠. 저희 방송은 스포일러 없는 거 아시죠? 혹시나 처음 들어오셨다면 스포일러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재밌게 안전하게 보시다가 가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폴 워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폴 워커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질주 더 세븐에서 추모하는 영상도 나왔고, 또 노래까지도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바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요, 폴 워커를 기리는 장면 그리고 대사들이 영화 내내 등장을 합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영화의 초반부나 아니면 마지막 부분에 사망한 배우들을 기리는 그런 모습들이나 장면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근데 뭐 분노의 질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좀 특별했습니다.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폴 워커를 기리는 장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옵니다.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이 몇 번씩이나 언급이 되기도 하고, 또 브라이언이 레이스 시합에서 썼던 기술들을 팀원들이 그대로 쓰기도 해요. 이처럼 영화 제작진도 그렇고 또 배우들도 그렇고 이 브라이언이라는 캐릭터를 너무나도 좀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들었고, 그리고 여전히 폴 워커를 그리워하는 팬들을 위해서 이런 장면들을 좀 넣어줬구나, 굉장히 고맙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액션 영화가 이 정도로 좀 슬퍼도 되나? 액션 영화가 사람을 이렇게 눈물을 좀 쏟게 만들어도 되나? 그런 느낌까지도 좀 받았어요. 물론 뭐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는 게, 영화의 스토리를 해치면서까지 그런 부분들을 넣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면과 대사를 좀 잘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악당이 있죠. 바로 여전사의 아이콘 샤를리즈 테론이 맡았던 사이퍼입니다.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퍼라는 인물은 도미닉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배신을 하게 만드는 인물이고, 또 그러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캐릭터죠. 근데 뭐 설정 자체가 너무나도 좀 흔합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설정의 악당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런지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분노의 질주 멤버들에게 시간이 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이퍼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해줄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뭐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왜 이렇게 사악한 짓을 저지를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없었거든요. 막판에 조금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뭐 그렇게 타당성이나 개연성이나 그런 것들은 좀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전혀 없어요. 뭐 캐릭터가 굉장히 평면적이고 또 1차원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마저도 해커다 보니까 이렇게 막 컴퓨터, 키보드 워리어죠. 컴퓨터라는 장면이 주로 나왔었고, 또 도미닉을 이렇게 협박하는 장면이 좀 이렇게 줄을 잃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임팩트 자체가 배우의 이름값을 좀 전혀 못 따라가고 있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다만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할리우드가 정말로 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 맞구나. 작년에 제이슨 본에서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샤를리즈 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서 좀 나름 중요한 캐릭터이고 영화의 중심이 되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배우들이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또 영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맡고 있구나, 드디어 할리우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스토리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미닉은 배신을 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겠지만, 도미닉이 정말로 배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요. 도미닉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바로 그것 때문에 배신을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고 확인하십시오. 어쨌든 뭐 이 스토리를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것이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가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시빌워에서 공항 전투씬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좋아했던 히어로들이 마구 뒤엉켜서 싸우던 그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아니다, 좀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서로 동고동락했던 멤버들이 이렇게 좀 맞대결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됐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던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미닉은 뭐 정말로 배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도미닉이 배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팀원들의 시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분노의 질주하면요, 액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의 질주는 매번 전편의 스케일을 뛰어넘는다. 그런데 7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7편의 스케일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면 7편은 보는 내내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와, 이게 가능해? 진짜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렇게 떠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8편은요 7편을 뛰어넘었습니다. 스포일러가 좀 안 되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고편에서 나왔던 두 가지 장면이 있죠. 첫 번째로는 사이퍼가 차량을 해킹해서 좀비 작전을 벌이는 장면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차량과 잠수함의 대결이 나왔었는데, 특히나 차량을 이용한 좀비 작전을 보면요 입이 쩍 벌어집니다.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요, 감독이 스스로를 이렇게 좀 궁지에 몰아놓고 스스로가 본인에 대한 이런 한계를 실험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노의 질주 같은 경우도 액션에 대한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기대감을 좀 한껏 높이고 가셔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액션의 스케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요. 스크린이 내려가기 전에 한 번 더 보러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리뷰 영상 통해서 영화 관람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영화관 가셔서 영화 재밌게 보시고 스트레스도 푸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나 저를 처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 안녕!